안녕하세요. 네.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인체의 소화기관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관, 오늘은 이제 이 소화기관과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 몸은 이렇게 소화기관이 있어요. 즉,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기관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소화란 무슨 뜻일까? 생리학적으로 소화는 무슨 뜻일까요? 소화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원소가 잘 분해되고, 그리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소화란 여러분들이 섭취한 것들이, 그것이 쌀이 됐든 아니면 밀이 되었든 상추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콩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섭취해 왔던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활동하려면 에너지, 다른 말로 또 칼로리가 필요하겠죠. 칼로리. 네, 그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사람이 살고 눈 뜨고 움직이고 신경 쓰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것들이 바로 소화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햇볕도 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내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인 소화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소화요? 화학적인 소화가 있어요. 자, 기계적인 소화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음식을 막 이렇게 섞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섞고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막 이렇게 분해를 시켜주죠. 그다음 화학적인 소화는요? 화학적인 소화는 어떤 것을 할까요? 소화 효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소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식품이 있다. 맞나요? 예를 들면 고기는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흰쌀은 잘 돼요? 확실해요? 네, 잘 되죠? 근데 이 소화의 기준을 우리가 딱 한 가지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꺼지면 잘 됐다. 늦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현미는 소화가 안 되는 식품, 백미는 소화가 잘 되는 식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소화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것만 소화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한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소화의 생략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소화 구조에 보면 소화 기관은 여기 입이 없는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약 몇 메다 정도 된다? 한번 맞춰보세요. 몇 메다요? 9메다. 맞아요. 소화기관의 길이는 약 9m 정도가 됩니다. 이 9m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곳곳에서 소화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너무 부담스럽네요. 넘어가 드릴게요. 입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세 군데에서 타액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턱 밑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하악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혀 밑에서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턱이라고 했나요? 턱이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하셨어요? 네, 턱이 여기죠. 네,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네,
턱이 여기에요. 턱 밑에 나오고, 혀 밑에서 나오고, 귀 밑에 나와요. 이하선, 다하선, 하악선. 특히 이제 귀 밑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턱 밑에 나오는 게 혀 밑에 나오는데, 타액이 나오는 거. 이 타액이 나오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여러분의 효소의 어떠한 결정이 이제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반응하는 타액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개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죠. 그럼 여러분들 개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뭐가 나올까요? 침이 나오죠. 그래서 침 질질 흘린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개에게 그 고기를 줬을 때, 삶은 고기를 줬을 때와 구운 고기를 줬을 때와 생고기를 줬을 때 이 개에서 나오는 타액의 분비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즉, 삶은 고기와 그 구운 고기와 생고기를 줬을 때 이 개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음식에 따라서 소화액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려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화액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고를 때 그 맞는 음식들을 골라서 먹어야 돼요. 과일과 채소를 같이 안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산이 위에서 분비돼요. 우리 입에서는 아밀라제 혹은 또 여러분들 입에서는 라파제 혹은 또 프티알린 이런 호르몬들이 효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입에서 음식을 꼭꼭 씹는 것은 어떤 작용이에요? 음식을 꼭꼭 씹는 건 뭐죠? 음식을 꼭꼭 씹는 거는 기계적인 소화예요. 맞나요? 네, 음식을 꼭꼭 씹는 건 기계적인 소화. 그 다음에 음식을 씹어서 나오는 타액이 모아지는 것은 화학적인 소화. 이렇게 두 가지 소화가 매일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잊어먹지 않았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몸에서 하루 나오는 소화액이 몇 리터 나온다고요? 몇 리터 나와요? 네, 8리터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좋은 소화액이 아침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은 잘 드셔야 돼요. 아침은 충분히 잘 섭취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음식이 넘어오겠죠. 네, 위장으로 넘어온 음식은 위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씹어서 잘게 부셔놔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씹지 않으면 이 위장에는 치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치아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이것을 소화시키려면요. 즉 이것을 완전히 안미죽처럼 막 만들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철저하게 씹어서 여기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위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위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위장은 소화관의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관에 입에서 대장까지 이 소화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위장입니다. 위장 관리를 잘 해야만 혈액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끗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장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몸도 산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레르기 체질도 될 수 있고, 위장의 상태에 따라서 치매, 우울증, 당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흰 밥을 먹을까? 아니면 현미밥을 먹을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섞어 먹는 거예요. 그것을 같은 산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떡하고 밥은 괜찮아요. 그런데 야채하고 과일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산이 전혀 달라서 충돌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위장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즉 위장 안에서 음식물들이 썩게 됩니다. 그 썩은 음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썩은 음식물들은 혈액을 타고 온 몸에 돌아다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에 8번도 위장은 식사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위장은요 수없이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습관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밥 먹고 9시에 먹고 11시에 먹고 1시에 먹고 3시에 먹고 몇 번 먹어요?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9시까지 먹으면 8번이죠?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것처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위장의 습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1년, 5년, 몇 년 살다 보면 병에 걸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만약에 7시, 9시, 11시 먹던 사람이 중간에 7시하고 11시 사이 9시를 안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시간에 배고픈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8번 먹던 사람이 6번으로 소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배가 무척 고파요. 그 다음 8번 먹던 사람이 4번으로 반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먹었던 시간들에 어떻게 된다고요? 막 배가 고프고 때로는 속이 쓰리기까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음식을 또 먹습니다. 근데 위장은 그렇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세팅이 돼서 소화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계속 밖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간식을 하게 되면 위가 지쳐버립니다. 위는요, 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위를 쉬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8번 생각하고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아침 먹고 중간에 또 뭔가 초코파이 하나 집어 먹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과일 한 쪽 먹으면 벌써 3번 먹은 거예요. 양에 상관없이 횟수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횟수를. 왜냐하면 이 위장 같은 경우는 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너무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해줘가지고 위를 혼란시켜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위 하부 관략근이 닫혀있는 것이 이렇게 오픈됩니다. 그럼 이게 산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생기는 병이 역류성, 그죠? 네, 역류성 여기 식도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생리학 공부는요 생각보다 재밌고 쉽고 단순합니다. 물론 어떻게 복잡하게 공부하고 복잡하게 이해하면 힘든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럼 쉽잖아요. 치아를 보면 고기를 뜯어 먹는 것보다 사람이 씹어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턱도 망가지고 사실은 치아 염증, 몸이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가 사탕보다 치아를 더 많이 썩게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식도 있죠. 식도. 이 식도는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식도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뜨거운 거 먹지 말자. 아시겠죠? 뜨거운 걸 먹으면 이 식도가 굉장히 빠르게 손상이 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느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식도는 우리 손이나 피부보다 훨씬 더 뜨거운 데 민감해요. 그래서 그걸 마시게 되면 커피, 차 이런 후 불면서 마시게 되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으면 약한 사람들은요 혈액에 문제가 생길 때 그쪽에 염증 발생 아니면 암 발생을 시켜요. 네, 우리 몸에 그렇게 이상 반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식도가 한 20cm, 30cm거든요. 그 식도를 통해서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식도염이 왜 걸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씹어 먹어서 넣으면 이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죠? 왜냐하면 이 식도에는 물론 이걸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고도 하고 위 관략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을요. 근데 이 문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 식도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음식 몇 번, 그 밥 한 공기만 먹어도 음식이 차서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장은 어떤 기관보다는 상부 기관이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무조건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안 열어주면 이미 몸은 망가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열어줍니다. 근데 위장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넣어서 이렇게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타임이에요. 시간입니다. 위장에 음식이 소화되고 있는데 음식을 또 넣을까 말까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있는데 그 음식이 50%, 70%, 80%, 100% 소화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음식물을 아래 문에서 열어서 보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죠? 위에는 몇 개의 문이 있다고요? 2개의 문이 있어요. 음식이 들어와서 거기에 정확한 어떤 시간에 의해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위벽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아진 사람들을 보면 위벽이 점점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위염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거친 벽에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놔두면은 거기에서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위에 문이 닫히고 아래 문이 닫히면서 탄수화물은 대략 2시간 정도 소화됩니다. 2시간. 단백질은 한 3시간가량 소화가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3시간 정도면 음식이 소화가 거의 돼요.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곡식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되면 견과류 기름기 좀 있어도요, 2시간이면 웬만하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언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식후 2시간 후에 드시라는 거예요.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면 여기 들어온 음식물과 소화액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묽어져서 정상적인 소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위장을 공격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들이 뭐냐면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위는 두뇌신경이 공명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위는 자율신경이 집합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극적인 식품을 먹으면 위의 상태가 흥분 상태로 바뀝니다. 고춧가루, 파, 마늘, 부추, 후추 이런 것들. 여기가 흥분 상태로 돼버려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이 자극적인 식사하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위궤양 있는 사람 얼큰한 거 먹으면 어떨까요? 안 좋겠죠. 흥분 상태로 돼버려요. 그리고 막 불타는 것 같이 돼버립니다. 위장의 상태가. 그리고 위는 자체적으로 위를 보호할 수 있는 뮤신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가 점막을 공격을 받으면서 상처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중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제가 뭐 위만 설명을 다 할 게 아니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보통 이제 위를 관리할 때 위산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산이 너무 많이 나가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위산 과다증. 하지만 그럼 절대 우리 몸은 위산 과다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위산이 남아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위산은 점점 부족해져요. 그런데 위산이 나와야 할 때 나와줘야 되고 나오지 말아야 될 때 안 나와야 되는데 위장 관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안 나와야 될 때 그냥 위산이 나오니까 속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포스나 제산제를 먹으면 위산이 점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몸이 망가집니다. 위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위산은 우리 몸에 세균, 박테리아,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위의 소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장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과식이에요.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의 음식물이 거의 70% 정도만 차야 되는데 꽉 차면서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배합을 잘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음식물들의 배합이 잘못되면 위장에서 혼란이 생겨요. 우유와 설탕 배합이라든지 아니면 양분이 너무 많은 음식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탄수화물은 한 숟갈 먹고 지방질은 한 대접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음식물 영양학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균형진 몸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늦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위장은 저녁에 지쳐버려요. 저녁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장이 일을 스톱해야만 소장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위장이 스톱해줘야 소장이 일을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으면 소장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위장이 일을 할 때는 소장이 일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위가 쉬는 시간에 소장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는 우리 음식을 계속 과식을 하게 되면 위가 이렇게 처져 버려요. 과식을 하게 되면 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잘 못 느껴요. 더 먹어도. 그러니까 위가 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저만큼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 봤어요? 거의 햄버거 50개? 못 보셨어요? 식신여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먹기 대회 막 라면 30봉 먹고, 아니면 또 그런 거 우동 막 70그릇 이렇게 먹으면 배가, 허리가 24에 25에서 한 36까지 커지잖아요. 여자들 보면은.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죠? 그런 프로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가 팍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네, 계속 과식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간이죠. 네, 간. 췌장이고 쓸개. 자, 이 간은요, 우리 몸에 음식물이 통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은 지방질을 분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800g 정도의 쓸개즙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양질의 쓸개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의 쓸개즙이 나와도 간은 막 지치게 되죠. 그래서 소화시키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특별히 여러분의 간은 해독기관이면서도 소화기관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단백질 소화, 간에서 할 수 있어요. 간이 단백질 소화를 맡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먹은 음식물이 대장에서 가스를 생성하면 그 독소가 간으로 올라와서 중화가 돼요. 네, 간으로 올라와서 대신에 그것이 많아지면 간은 치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요, 아주 작은 독소 하나도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망가지면 술 한 잔만 먹어도 간이 지쳐버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간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간에서 좋은 소화액을 분비를 하려면 반드시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장이 나옵니다. 네, 소장을 보면 설마 이걸 소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의 안에 있는 내부 점막이에요. 이런 사진 보셨어요, 혹시요? 소장하면 우리가 꼬불꼬불한 사진만 봤죠? 그렇죠? 이건 처음 보셨죠? 이건 뭐냐면 이 소장이 약 7m 정도 돼요. 우리 소화기관에서 가장 길은 곳이 바로 소장입니다. 그 7m가 되는 그 길이에, 7m면 이 건물의 반 정도가 돼요. 소장의 길이가. 건물의 반 정도. 이게 16m니까 8m 반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 길이의 소장 속에 이런 것들이 꽉 들어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육모돌기라고 표현합니다. 생리학에서 육모돌기.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은 각 위치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을 분해를 시키죠. 입에서는 씹어서 그 음식을 잘게 쪼개고요. 입에서 꼭꼭 씹어야 음식을 완전 분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위장에 들어가면 그것을 여러 가지 소화액과 혼합해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준비로 완전시키고,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그 위장에서 완전히 이렇게 갈아 놓았던 그 죽 같은 상태의 음식물들이 여기 딱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이 육모돌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고요? 두 가지. 영양과 혈액을 만들어요. 영양과 혈액. 영양이 만들어져서 그 영양소가 간으로 올라가고, 혈액이 모세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순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의 소화기관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영양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소화된 음식물들의 찌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찌꺼기를 가지고 변을 만들어서 밖으로 보내는데, 우리 대장은 소화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열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체온을 만들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걷고 음식을 잘 섭취하세요. 곡식 위주로. 곡식을 잘 섭취하니까 변이 어떤 색으로 나올까요? 황금빛으로 나올 수 있고 냄새가 안 나요. 사람은요, 곡식을 통째로 꼭꼭 씹어서 잘 섭취하고 야채를 조금씩 같이 섭취하게 되면 변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일주일만 한번 드셔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소를 양을 줄이고 곡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변 상태가 달라지고 냄새가 안 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그 곡식 중에서도 마른 곡식들 있죠. 뭐 크래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누룽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미밥을 되게 해가지고 꼭꼭 씹어 먹는다. 그때 죽이나 찌개를 드시지 않고 그렇게 먹으면 위도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장 내에서 소화도 아주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체에서 미생물이 만들어져요. 미생물이. 그래서 소화를 아주 잘 시킬 수 있고요. 또 곡식을 먹게 되면 곡식이 우리 장에서 소화되는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열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서도 하는 소화가 있어요. 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반응해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슐린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까요? 쉽게 말하면 포도당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죠? 세포 안으로요. 네,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이 포도당을 단백질 문에 들린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슐린은 녹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췌장에서 또 만들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췌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췌장이 어떤 공장이죠? 네, 췌장은 효소 공장이에요.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식을 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면 효소 부족을 인체가 받아들이고 췌장에서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커지겠죠. 그렇죠? 우리 몸에는 커지면 되는 좋은 장기가 있고 커지면 안 되는 장기가 있어요. 좀 막 활력이 생겨야 되는 장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커지면 절대 안 되는 장기들이 있고요. 특히 커지면 안 되는 곳들 중에 하나가 갑상선, 췌장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커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커지도록 우리가 생활했던 것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커지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키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인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많이 분비시킵니다. 왜냐하면 먹는 효소가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을 잘 씹어 드시면 효소가 충분해지겠죠. 그래서 췌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초식 동물이나 효소가 많이 섭취되는 동물일수록 췌장이 작아요. 몸에 비례해서.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췌장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타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타액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효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타액에는 살균 효과도 있고 독소를 해독시킵니다. 그래서 침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식사를 할 때 그냥 씹어 드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빨리 씹지 마세요. 빨리 씹게 되면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씹게 되면 이 신경 흥분되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꼭꼭.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때 밥 따로, 채소 따로 씹어 드세요. 특히 보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간 동안 건강식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식사와 밥과 채소를 따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 도중에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를테면 찌개라든지 국이라든지 스프라든지 이런 게 적을수록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 드시든 아니면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치아를 충분히 씹을 수 있는 거. 그때 여러분들 뇌도 건강해지고 우리 몸이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액을 잘 분비하기 위해서 오래 꼭 씹어 드세요. 그러면은 음식의 그 맛의 만족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영양도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흡수되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꼭꼭 잘 씹어 드셔야만 흡수가 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산소 작용입니다. 산소. 이상하게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돼요. 그거 느끼실 수 있죠? 김밥을 집에서 먹으면 한 줄밖에 못 먹는 여성분들이 나가서 먹으니까 3줄도 드시고 맛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소가 충분해서 그래요. 산소가. 산소가 충분하면 굉장히 소화가 잘 됩니다. 그 산소 작용에 의해서 몸이 활력을 얻게 돼요. 네. 그리고 산소가 적은 음식이 있고 산소가 많은 음식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에 볶은 음식들, 이런 건 산소가 적은 음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흡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었으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해주셔야만 여러분들 몸에 건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늘어난 미토콘드리아는 당분이라든지 영양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도 당뇨병에 걸리고 안 걸린 이유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예요. 이해하시겠죠?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지현 씨랑 저랑 똑같은 식사를 했는데 저는 당뇨에 안 걸리고 걸렸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포. 그렇죠. 세포의 문제요. 세포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평상시 운동을 해준 사람이 안 해준 사람에 비해서 세포 작용, 흡수 작용, 소화 작용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 정말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체내에서 흡수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골밀도가 좋지 않거나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운동이 필수예요. 내가 골밀도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운동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더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골밀도가 안 좋을수록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증을 해결하는 법 정말 중요합니다. 소화불량증 우리가 보통 소화의 생리학에서 사람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화가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사량을 꼭 체크를 하세요. 내가 얼마큼 먹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보면서 드세요.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밥 그릇을 정해놓고 제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내가 얼마큼 먹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한 식탁에 쭉 놓고 저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는 것보다 하나에 떠다가 놓고 보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소비되는 양을 계산해봐요. 내가 오늘 얼마큼 소비할 수 있지? 그렇죠? 신경 쓰는 거, 운동하는 거, 일하는 거, 가정 살림하는 거 하면서 이제 식사를 맞춰 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관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체가 대부분의 소화 문제는 음식물, 스트레스, 공기, 운동에 있습니다. 이 4가지만 해결하시면 소화 불량증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음식의 질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식사법.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마지막으로 운동. 이 4가지만 관리 잘 하시면 소화기관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무조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인체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식사를 하면서 막 뭔가 음악을 들으면서 먹는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악은 괜찮은데 귀에 꽂으면서 집중하는 음악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저 멀리서 나오는 음악은 상관없어요. 근데 귀에다 꽂아가지고 나는 클래식 광이니까 이거 들으면서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한다고 이어폰 끼고 먹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책 보면서 먹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너지가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이미 내가 벌써 물 같은데 손을 대놓고 이 손이 차가워졌을 때 음식을 먹는다. 위장이 나쁜 사람은 굉장히 빨리 탈납니다. 왜 그럴까요?
위의 에너지가 빼앗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안 좋다, 몸살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고 싶어요? 눈 뜨고 몸살을 앓을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할까요? 아니죠. 눈 감고 아프다 하죠. 맞죠? 그리고 누가 말을 하면은 들으면서 아이고 아파 하지 않죠? 근데 그냥 귀에 다르면서 아프라고 하죠. 이거 다 경험하신 거죠. 움직이기 싫죠. 말하기 싫죠. 듣기 싫죠. 누가 말 걸면 짜증내죠. 말 좀 붙이지 말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보는 에너지, 듣는 에너지, 말하는 에너지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보통 그냥 지금은 저도 지금 말하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죠? 같이 힘든 거예요. 듣는 것도 듣고 생각을 하려면 그것도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런 거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 그래서 몸살이 나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막진 않지만 말을 하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소화할 때 이 에너지가 위장으로 다 몰리게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손발 차갑게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막 여기저기 많이 보면 책 보고 하면서 식사를 한다. 소화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20, 30대라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분들일수록 전혀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식사할 때는 집중해서 식사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식사 시간을 좀 여유롭게 30분 정도 이상을 가지세요. 자, 그렇다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 1시간이 넘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간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막 1시간 막 이렇게 넘게는 드시지 않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사하기 전에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찬물을 만졌을 때 손이 빨리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장도 마찬가지죠.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오랫동안 위장이 식어버린다 해야 되나? 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하면 어깨들이 아프죠? 많이 하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프죠? 그때 식사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 체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위장에 있던 에너지가 어디로 빼앗겼어요? 뇌로 빼앗겼어요. 그래서 식사하기 직전에 너무 심한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스트레스 많다. 식사를 한 끼를 걸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걱정 많고 연려 많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걸러주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땐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그러면 식사 후에 2시간까지도 물이 목이 안 막힙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고요. 식사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식후에도 물이 당기지 않아요.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흡수의 문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흡수의 문제. 좀 더 좋은 음식이 있고 좀 덜 좋은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질이, 퀄리티가. 그렇죠? 그러면은 질이 엄청 최상급인데 그 음식을 과식을 해가지고 다 흡수하지 않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좋을까요? 질이 떨어지는데 적게 먹어서 소화 잘 된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 다 알겠죠. 시온이에게 물어봐도 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질이 좀 나쁘더라도 적게 먹어서 흡수 잘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을, 퀄리티가 좋은 것을 적게 먹어서 흡수시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음식이 주는 영향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있지 않고 음식이 몸 안에서 흡수되는 양에 달려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흡수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드세요.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으면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맞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탄수화물이 몸 안에 흡수하지 않고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당뇨, 소변에 나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당뇨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을 먹었어요. 포도당이 생기죠? 그 포도당이 과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세포 내에서 그것을 흡수하지 않게 되면, 그렇죠? 그 흡수하지 않게 되면 세포 밖에 외부에 타고 돌다가 소변에 나가는 게 당뇨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탄수화물이 소화 안 되면 당뇨가 된다. 탄수화물이 지나치면 당뇨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설탕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물엿 많이 먹는 거, 꿀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렇죠? 흰쌀 먹는 거, 밀가루, 흰 밀가루 먹는 거 다 당뇨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고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 반드시 미네랄이 있고 복합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네, 복합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으면 단백뇨가 됩니다. 수면 타고 단백뇨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신장이 망가지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흡수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어디에 집중시켜 왔냐면 뭐가 더 좋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어떤 게 더 훨씬 나에게 이로울까?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미 하나를 먹더라도 완벽하게 흡수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어요. 과식은 영양 흡수에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화의 생리학 제가 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소화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배우신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음식 먹고 잠자지 마세요. 음식을 드시고 바로 잠을 자게 되면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음식이 있을 때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위장에 음식이 있는데 낮잠을 잔다? 그럼 위장도 쉬어버려요, 같이. 너 자냐? 나도 잘게. 라고 합니다. 근데 소장은요, 우리가 잠자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낮잠을 주무시려 하더라도 2시간은 갭을 두시고 주무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8시에 식사가 끝났다. 9시, 10시, 11시쯤에는 주무셔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에서 음식이 있을 때는 물 마셔도 안 되고 잠자도 안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올바른 건강 법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준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